우리 독립운동사의 제 소설에 나오는 이런 얘기가 유사한 얘기도 없었던 게, 내가 쓴 이게 동기가 이봉찬 선생님, 윤봉길 선생님, 그리고 안중근 장군님, 나석주 의사, 정말 대단한 거사이지만은 문학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소극적이었고, 폭탄 하나 딱 던지고 도시락에서 꺼내가지고 다 그냥 그 자리에서 잡혀가가지고 사형당하고, 한번 저격하고 또 잡혀가가지고 사형당하고, 전부 다 일회성으로 정말 그 큰 거사였지만은 그렇게 잡혀가가지고 돌아가시고 이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정말 문학적으로는 할 수 있잖아. 전 암살 저격조에 그때 당시에 6연발 상총, 조립식 상총, 4.5 구경, 미제 권총, 수류탄, 이렇게 찬찬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동안 우리 의사와 장군들께서 했던 일회성, 그리고 잡혀가가지고 바로 사형당하던 이런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신나게 한 번도 아니고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곳곳에 진입하 거주하고 일본 수뇌부를 복수를 한 이런 얘기는 어떤 작가의 어떤 울분 내지는 안타까우면서 만들어진 허구였지, 절대 우리 역사에 있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그때 그런 내 소설이나 영화에서 영화 연설에서 나오는 그런 풍부한 무기와 신무기들을 장착해가지고 이래도 아니고 여러 번 저격 활동을 하기에는 그때는 우리 임시정부가 너무 가난했습니다. 우리 임시정부가 옮겨다니면서 그 가족들이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반이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였고, 또 3분의 1은 빈혈이 다 걸려 있었습니다. 그만큼 먹을 것도 없이 그 어려운 그 임시정부를 껴안고 옮겨다니면서 중국 대륙을 정말 유랑하듯이 옮겨다녔던 그 정말 가난했던 시대였는데, 그게 이 영화사는 마치 이런 저격 암살 사건이 역사에 있었다는데, 난 그 사람들 참 신기한 친구들이에요. 역사 어느 부분에 있는가 진짜 이 김원봉이가 지금 이 임시정부로 찾아오고 있는 거, 이런 것도 내 소설하고 100% 똑같잖아. 내 소설에서는 김상수 선생이 좀 더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임시정부로 김구를 찾아가거든. 직접 똑같잖아. 얘기 설정. 역사적인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그 인물을 왜 사용하는가 그러는데, 그게 순서하고 방법하고 시간, 공간까지 똑같이 이렇게 설정이 되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내 소설에서는 굉장히 그 혹독한 훈련을 8개월이나 저격 훈련을 시켜가지고 엄선된 그 암살조를 만들어서 조선으로 침투시키는데, 여기도 똑같이 김원봉 선생하고 김구하고 엄선된 암살조를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조선으로, 똑같은 공간에 조선으로, 그것도 일제시대 때. 영화사는 1930년대 초월하지만은 일제시대 같은 설정에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던 그 피압박과 압박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어. 또 그런 억지도 그 같은 시대가 아니라고 억지를 물고, 소재 자체도 두 작가를 각각 다른 방에 넣어놓고, 그래 일제시대 때 그때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얘기를 만들어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처음부터 김구가 있는 임시정부로 약산 김원봉이 찾아가고, 영화에서는 내 소설에서는 김상죽 선생이 임시정부로 직접 찾아가고 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폭탄 하나 터뜨리고 잡혀가 사형당하는 소극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자고. 김원봉 선생이나 그 김창숙 선생이 똑같이 건의를 김구 선생한테 하고 또 그걸 서로 합의를 하여서 훈련을 엄선된 저격조를 조선으로 파견시키고 또 그까지만 갔다고 해도 거의 아까 얘기했듯이 두 작가가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가 이 얘기를 만들어도 이렇게 같은 공간 순서 배열까지 같을 수가 없는데 계속되고 있어. 그걸 보면은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가지고 그 사실을 적었다는데 우리 역사 어디에도 김구 선생을 김창숙 선생이 이런 저격조를 만들어 조선을 침투시키기 위해서 간 적도 없고 김원봉 선생은 더욱더 임시정부를 찾아가가지고 이런 적극적인 운동을 하자고 제의를 해가지고 암살조를 만들어 보낸 적이 없어. 그런데 영화사 그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게 역사에 있다고 그러는데 역사에 어디에 있는가? 내가 그렇게 이걸 자료를 많이 찾고 또 근대 역사가들한테 묻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그 자체가 없어. 그런데 있다고 하는 저 친구들 참 대단하고 이미 밝혔지만 그 조선으로 파견되는 저격조의 그 주인공을 여주인공으로 그러니까 여자 저격수가 직접 가담해가지고 그 사를 일으키는 그런 건 더욱더 역사적으로 없는데 영화에서도 하필 여자 저격수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거기까지도 또 갔다면 이것까지도 또 우연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작가가 방 2개 따로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만드는데 주인공까지도 여주인공으로 그것도 아주 역사에 희귀한 러시아나 독일이나 뭐 여자 저격수는 있었는데 이런 우리 일제시대에 이걸 한가하기 위해서 조선으로 파견시킨 저격조는 문학적인 허구에서 만들어진 걸 저거는 주인공까지도 여자 저격수를 만들었다는 게 내 소설처럼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 여기에 보면은 영화에 보면은 조선의 비밀리에 비밀 아지트 여자 독립군이 비밀 아지트를 운영을 하는데 카페를 내 소설에서도 보면은 서울의 비밀 아지트를 여자 독립군들만으로 결정된 비밀 아지트를 두고 조선 광복군과 그리고 여기에 저격조들 그리고 모든 독립운동 기밀한 그런 기밀 사항들을 주고받는 연락처가 있는데 똑같이 영화에서도 그런 여자가 운영하는 카페 그 뒤쪽에 비밀 아지트가 있고 그것도 가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뭐 뺏겼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일단은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똑같은 비슷한 공간, 시간, 내용 같은 설정뿐 아니고 줄거리 배열까지도 똑같이 순서대로 내가 소설에 적고 있는 순서대로 같이 나온 거지. 그리고 아주 안타깝도록 이 친구들이 불쌍한 거는 내 소설에서는 마담, 경성은 데카당 싸다면서요? 프랑스의 한 사조가 내려오던 이 사조가 2차 대전 전후로 해가지고 데카당스라는 하나의 퇴폐주의, 퇴폐풍조 자체도 하나의 사조로 키워낸 그런 그 전쟁 와중에 피폐해진 그 젊은이들의 그 자포자기한 그 사조를 그린 사상의 한 종류인데 나는 내 소설에서 동의와 황보린이 대화 중에 프랑스 그쪽 사람들은 상당히 데카당스하지 이렇게 했더니 그런 내용으로 얘기한 건 이 영화에서는 경성 사람들은 데카당스 한다더만 이런 식으로 내가 원작자인 나도 이 데카당스라 하다는 이 부분의 문장이 좀 왜 갑자기 잘 사용하지 않는 이런 사조의 얘기를 너무 뜬금없이 제가 이 부분을 내가 고치려고 몇 번 생각하다가 그냥
고치지 않고 이렇게 쓴 걸 좀 후회스럽게 생각했는데 뭐 어색하지는 않지만 그런 희귀한 어떤 데카당스라는 그 하나의 프랑스에 일던 사조를 이 사람들은 그때 독립군들이 그 시대에 경성 사람들은 퇴폐하다더만 이런 식으로 경성 사람들은 데카당스 하다더만 똑같은 낱말을 사용했으면서도 저들 이제 답변서에는 글자도 하나 문장도 하나 같지 않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의 이 도덕건성 그리고 솔직하지 못한 것 경성은 반드시 데카당스 하다면서요? 이번에 우리 사법부에 그 정의들 꼭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내 소설에서 조선 침투 암살 저격조가 가서 일본은 그 저격 대상도 내 소설하고 똑같이 일본군 수뇌부와 또 친일파 거두들 저격하러 가는데 그 인물 대상도 똑같은데 더욱이 강행일이라는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친구는 그 비행기를 무식한 조선놈들 만들어 가지고 일본 천황한테 헌납을 하려고 하는 비행기를 일본에 전쟁 중인 일본에 헌납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내 소설에서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인물이 문명기라고 조선 황족인가 뭐 황도 선양해라고 이 친구가 실제로 1935년에 일본 해군에 전투기 한 대를 헌납을 하고 일본 육군에도 또 한 대를 헌납, 두 대를 헌납하고 나서 더 해가지고 우리나라 각 군 단위로 비행기 한 대씩을 일본 천황한테 헌납을 하자는 운동까지 걸린 아주 잔인한 친구인데 이것도 내 소설에서는 저격해서 암살을 시키고 있는데 강인국이가 영화에서는 거의 문명기에 내 소설에 그 비행기 헌납하는 그 인물을 강인국이로 영화에 만들었어요. 또 똑같이 왜 둘이서 비행기를 일본 천황한테 헌납하는 그 놈을 이렇게 사살을 하고 또 똑같다고 설정 자체가 나는 이걸 적는 와중에 한 명씩 이래 저격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우리가 당했던 선열들이 당했던 수천 명이 돌아가신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한꺼번에 복수할 방법이 없나 이래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일본 천황 생일날은 일본 왕 생일날이 없어진 그 일본 총독부 건물 안에 연회장에서 파티를 했거든. 상부 여인들, 친일파 거두들, 일본군 수뇌부들 다 모여서 연애를 하는 날 내 소설에서는 거기서 일시에 점검을 해가지고 처절하게 살인 복수극을 펼치고 있는데 영화에서도 또 마지막에 공간이나 장소는 내가 설정했던 큰 샹젤리아에 있는 그런 설정까지도 같이 거기에 친일파 거두 강훈국이가 그 사촌이 딸한테 돌아가는 친일파 거두니까 일본 그 산부 여인들, 일본 수뇌부들도 다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서 신나게 기관단총까지 그 시대에 없던 기관단총까지 동원해가지고 신나게 그 사살을 해가는 걸로 영화의 대미를 장식하는데 내 소설하고 아직도 똑같잖아. 그 마지막까지도 그게 내 소설의 한 중반부까지를 뺏기고 그 이후에 인력이 많이 드는 이제 조선 진공작전이 내 소설 후반부 거는 여기서는 더 이상 사용을 안 했는데 뭐 여기까지도 똑같은데 이 친구들은 내가 후반부까지 적은 우리 독립을 하기까지 조선의 우리 진공군이 조선에 쳐들어와 가지고 다 각 군 경찰서를 접수하는 이 과정 그 스토리까지를 내 얘기로 하고 자기들은 요 결혼식장에서 이거 한 그거까지만 끝이라고 해가지고 양쪽에
소설 내용을 비교를 해가지고 서로 다르다고 이런 아주 바보 같은 걸로 사람들을 우롱을 하고 국민들한테 이 소설하고 전체 소설의 내용하고 내 소설의 반만 적었던 이 격까지 이 내용하고 같지 않다고 이렇게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데 아주 잔인. 그래서 내가 이 친구들을 절대 학위가 들어와도 안 해주겠다고 약속했는 게 그때는 도둑놈 이렇게 돈 훔쳐가놓고 나서도 이렇게 정말 오리발을 내는 이런 친구들하고 내가 무슨 돈을 조금 받고 합의를 해주는 내가 그런 돈 보고 했는 거 절대 아니거든. 왜 소설 줄거리가 저거가 짜집기를 내가 너무 숨기면서도 주 줄거리는 똑같이 바뀌지도 않고 심상 김창숙 선생, 약산 김원봉 선생이 같은 연유로 김구 선생을 찾아서 임시정부로 들어가고 그분들이 훈련 엄선된 그 단체 저격조를 우리 역사상 단체 저격조를 만들어가 보낸 어떤 사건도 없었고 어떤 인물도 없었는데 그것도 그 차례대로 그렇게 저격조를 조직해가지고 여성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같은 공간 조선으로 침투시키고 친일파 거두와 일본군 수뇌부를 그동안 우리 독립선열의 일회성 거사와 달리 이거는 일회가 아니고 다발성 여러 명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복수국을 펼쳐 나간다는 그까지 걔를 똑같이 차례까지 같이 하고 있는 이걸 도용을 안 하고 이것도 창조로 봐준다면은 나는 도저히 그럴 리도 없겠지만 난 진짜 우리 재판부를 믿고 우리 사법부를 믿습니다. 난 저쪽에는 변호사가 5명이나 되고 나는 변호사 없이 내 혼자 단신으로 싸우고 있는데 그래도 난 자신이 있습니다. 역사에 없는 사실을 있다고 거짓말하는 그 집단을 옹호하는 변호사가 10명이면 어떻습니까? 거짓말하고 도둑질도 도둑질 안 했다고 하는 그 집단을 변호하는 그 사람들의 옹색함은 난 아무리 그 사람들이 변론을 잘하더라도 이 작품을 만드는 원작자인 내 혼자 충분히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도 절실합니다. 많이 응원 바랍니다. 꼭 이겨서 우리 가난한 우리 문학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편이 세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어떤 반화점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냅시다. 하지만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최수봉, 나석